역사적 기록을 남길 공포의 폭우와 괴물 태풍 제23호 전국 비상경보. 한국 기상 역사에 새로운 충격의 장이 열립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목요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괴물 태풍 제23호와 결합하여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상 상황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 교통, 시민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중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목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10월 11일 토요일 서쪽에서 이동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지나며 중부지방 일부에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저기압이 동쪽에 위치함에 따라 서풍이 불고 폐현상으로 인해 동쪽 지방이 서쪽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고 기온은 20에서 28도로 서쪽 지방이 대체로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2일에는 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며 북쪽의 고기압 영향권에 다시 들어섭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동풍이 불어 산맥 동쪽 지역에는 일부 강수가 예상되고 산맥 서쪽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은 18에서 27도로 서쪽 지방이 대체로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됩니다. 이번 강수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공기덩어리,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강력한 비구름대 때문입니다. 이 강수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며 괴물 태풍 제23호의 접근으로 강풍, 폭우, 산사태, 홍수 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기상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긴급 대응 계획을 세우며 위험 기간 동안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자연과 맞서는 역사적 시험입니다. ECWF 모델로 본 4일간 폭우 상세 분석, 중부, 남부 강수 집중경보. 이번 4일간의 강수 상황을 ECWF 모델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적 강수량 사진을 통해서도 강수 집중 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지적 호우와 돌발적인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에는 강수대가 남부지방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 빗지방은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 누적 강수량 사진으로 확인하면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질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0월 15일 수요일에는 남해안 일대로 소량의 비만 예상되지만 불과 하루 뒤인 10월 16일 목요일에는 다시 강력한 비구름대가 전국을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강수는 단시간 내 빠르게 이동하지만 집중호우 형태를 띠고 있어 피해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누적 강수량 사진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강수량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4일간 누적 강수량 분석 결과 중부지방과 남부 윗지방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대비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요 강수 지역을 확대하여 보면 특정 도심과 산간 지역에서 홍수,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역사적 괴물 태풍 제23호 한반도를 향한 초강력 폭풍의 경고. 한국 기상 역사상 이번 괴물 태풍 제23호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한반도 전역의 역사적 재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태풍 중에서도 그 위력과 파괴력 면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미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한반도 기상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단순히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중심 기압은 900헥토파스칼 이하로 추정되며 최대 풍속은 시속 220km 이상, 눈의 구조가 뚜렷한 상태로 급속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한반도는 단기간 내 집중호우와 강풍, 산사태, 홍수 등이 전역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상 조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수 영향. 남부해안과 제주도, 이미 제주 남쪽 바다와 남해를 중심으로 해일성 높은 파도와 강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태풍이 상륙할 경우 항만 피해와 해안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부 내륙 및 수도권, 태풍의 직격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도심 지역 침수와 교통마비가 우려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은 150에서 200mm 이상으로 예상되며 단시간 강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 및 산간 지역,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태풍의 동반 강풍으로 산림 및 주택 피해 가능성도 크며 특히 계곡과 저지대 지역에서는 인명피해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재난 대비 필요성. 이번 태풍은 단순한 폭풍을 넘어 한국 전역이 직면할 재난적 기상 상황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태풍 기록을 돌이켜보면 이 정도 규모와 강도의 태풍은 드물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제23호 태풍은 폭우와 강풍, 해일,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강력한 태풍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기상정보 실시간 확인,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태풍 경로와 강수량 예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출 자제 및 안전지대 확보, 홍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할 것, 주택, 시설 대비, 도로 및 하천 주변, 저지대 주택 거주자는 추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연속적으로 강수대와 폭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CWF 모델 분석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남부 윗지방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시간 집중 강수로 인해 하천 범람, 도로 침수, 주택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산간 지역과 계곡, 하천 주변 주민은 즉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 전역에 경계 필요. 괴물 태풍 제23호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재난 경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은 단순히 강한 바람이 아니라 폭우와 강풍, 집중호우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 재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는 한국 전역이 최악의 기상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지대를 확보하며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경계가 필요한 역사적 사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태풍 23호 나크리는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뒤흔든 대자연의 분노, 그리고 인간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기후재앙의 경고문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일본 남쪽 해역에서 급속히 발달한 나크리는 중심기압 89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65m/s라는 괴물 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서서히 북상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명확하고 거대했으며 위성 영상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태평양을 뒤덮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니다. 역대급 슈퍼사이클론의 서막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남해 남쪽 해역에 접근하자마자 바다는 먼저 반응했습니다.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며 항구의 방파제를 집어삼켰고 어선들은 바다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뒤집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초속 58m의 돌풍이 기록되었고 해안도로는 거대한 파도의 일격에 마비되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 후였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남해를 관통하던 새벽, 부산, 울산, 경남 해안 전역에 폭풍경보가 발효되며 마치 도심 전체가 바다에 삼켜지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심 하천은 순식간에 범람했고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계단을 뛰어오르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상청은 이 태풍을 기록상 가장 위협적인 폭풍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나크리의 특이한 점은 이중 눈벽 구조, 듀얼 아이월 히로, 태풍의 내부에서 두 겹의 눈벽이 형성되며 폭풍이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태풍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파괴적 강풍을 불러오는 현상으로 실제로 한반도 전역이 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강원 용동에는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가 이어지고 도로가 끊기며 마을이 고립되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와 부서지는 지붕 소리뿐이었어요. 새벽이 되고 나서야 집이 반쯤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서울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강풍은 도심의 빌딩 사이를 휘몰아치며 간판을 찢고 유리창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한강 수위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제방을 넘을 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전 피해는 180만 가구, 통신 두절 지역 400여 곳,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 11명, 실종 5명, 부상자 200명 이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숫자 이상의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공포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무너진 집 앞에서 하염없이 울던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실종자들의 이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더 거센 태풍이 더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한반도를 덮칠 것이다. 나크리는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단지 재난의 흔적이 아니라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폭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잠시 하늘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풍을 품은 정적, 지구의 분노가 다시 깨어나기 전에 숨고르길 뿐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였다. 주말 전국 흐리고 비, 다음 주엔 급격한 기온 하강 예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둘째 주말, 한반도는 다시 한번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기상청은 10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리고 이후 급격한 한기 유입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1, 2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전국 날씨 개요. 토요일 새벽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영남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이어지겠지만 오전 중 대부분 그치며 맑은 하늘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주간 기온 전망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16, 17일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 5도 안팎, 강원 산간과 중부 내륙은 첫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별 상세 예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13일은 맑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낮 최고 20도 안팎으로 선선합니다.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8도 내내로 떨어져 쌀쌀하겠으며 한낮과의 일교차 12에서 14도 이상으로 커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12일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며 영동 지역에는 30mm 내외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비가 그친 뒤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며 첫 얼음 가능성도 있습니다. 14일 이후는 맑고 건조하나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아침 안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2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하루 만에 5에서 7도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며 아침 기온은 6에서 9도로 쌀쌀한 편입니다.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특히 전북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일시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하늘이 맑아지고 낮 기온은 20도 초반대를 회복하지만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며 서늘한 공기가 감돌겠습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13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며 경북 북부 내륙에는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13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츰 개고 낮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15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구 기준 8에서 9도까지 하강할 전망입니다. 제주도,
12, 13일 양일간 남쪽 해상으로부터 비구름이 접근하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13일 오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체감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생활 기상 포인트, 출퇴근길, 12, 13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 우산 필수. 농업, 다음 주 냉해 가능성 높아, 수확물 관리 주의. 건강, 일교차 크고 대기 건조, 감기, 피부중증 유의. 여행, 14일 이후 맑고 선선, 단풍 절정기 시작. 기상청 코멘트. 이번 주만을 기점으로 가을의 중심부로 진입합니다. 주말에는 비로 시작하지만 다음 주는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가을 첫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은 말. 짧고 산명한 가을, 10월 중순의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비디 찾아올 청명한 하늘 아래서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들겠지만 그만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을비는 잠깐이지만 찬 공기는 오래갑니다. 이번 주 가을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준비를 하세요.